상가 중개 시작하면 광고비 얼마 써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광고비가 부담스러워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 서브, 중개사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 같은 곳들 보면은 이런 플랫폼에서 매물 광고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매물 광고를 어떻게 하냐? 저는 유료 광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매물 마케팅을 해오고 있는데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해보고 또 직접 홈페이지도 의뢰해서 만들어보고 또 거기서 또 아쉬운 점이 생겨서 플링크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중개업을 해오면서 현재까지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마케팅 툴들을 각각 그 효과는 어땠는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중개를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는 중개사분이나 유료 매물 광고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로그, 카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당시에 광고비 없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지 처음에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블로그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포스팅을 올리면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검색창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꾸준히 하면서 전화 문의가 이렇게 슬슬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 중개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통했고 2026년 현재도 여전히 통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2012년도 정도부터 벌써 한 15년 가까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상위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을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만드는 신생 블로그는 5년이나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다른 분들의 블로그 글보다 검색창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만든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매물 광고 글을 작성을 해도 상위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페이지에 상위 노출이 안 나오면 문의 전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블로그 포스팅 구조의 한계입니다. 고객이 내 매물 여러 개를 보려면 포스팅에 들어와서 다른 글들을 또 일일이 다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포스팅한 매물 광고 글이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노출된 그 매물이 창업자가 찾는 매물의 조건과 맞지 않으면 글을 읽다가 중간에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블로그 글의 특성상 다른 매물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노출이 블로그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문제죠. 체계적으로 매물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네이버 카페를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 카페 이야기인데요. 네이버 카페는 카페 회원 가입자가 늘어나고 회원들의 게시글이 꾸준히 이렇게 쌓이면서 늘어나다 보면 한번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의 카페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요, 혼자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면 검색에 노출되기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혼자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카페 회원을 0부터 이렇게 모아야 되고 새롭게 만든 카페는 노출 자체도 아예 안 됩니다. 제 체감상 유튜브 구독자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에 노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도 중간에 지쳐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네이버 블로그도 안 되고 네이버 카페도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차라리 매물만 전용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자였습니다. 업체에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매물을 한 곳에 모아두고 이렇게 고객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매물들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네이버 카페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매물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했고, 또 홈페이지가 바로 노출이 또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또 작성을 하면서 이 홈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링크를 계속 걸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좀 지났던 것 같은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객한테 매물마다 따로따로 하나씩 일일이 설명을 하고 또 뭐 문자로 그리고 카톡으로 막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 하나만 보내면 고객님들이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머물면서 매물들을 쭉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성사율이 전보다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방법도 저한테는 통했는데 모든 중개사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격 부분인데요. 부동산 전문 홈페이지 제작비는 지금 현재 최소한 한 100만원, 12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작 비용뿐만 아니라 매년 서버나 도메인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나가고, 또 매물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노출되기 위해서는 유료 광고를 또 새롭게 또 쓰거나 이제 상위 노출 작업도 따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새롭게 이렇게 상가 중개를 해보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물도 많지 않은 시기에 굉장히 큰 금액의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고객의 문의사항을 접수받고 관리하기도 좀 불편하고,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는 매물을 또 제가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또 하나씩 찾아서 연락을 드려야 됐고, 매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항을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적어야 되는데, 대장을 열람해서 그거를 또 비교해가면서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업무가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반복적인 업무가 불편함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정작 제가 중요한 일을 못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방법 중에 마케팅 툴 중에 홈페이지가 최적의 선택이었지만, 그걸 모든 분들한테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들게 된 게 이 플링크라는 부동산 관리 플랫폼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플링크를 만들면서 하나둘씩 해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고객한테 문의 전화가 와요. 상가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화통화 하면서 바로 물어봐요. 플링크 앱을 켜놓고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업종인지, 몇 평을 찾고 있는지, 이런 고객 문의 사항을 고객님 연락처와 함께 빠른 접수를 통해서 고객 등록을 합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고객님 요구 조건에 맞는 매칭 기능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서 추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나 추천해주고 싶은 매물들이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고객님께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링크 하나가 전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매물들을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물 관련된 사진도 볼 수가 있고, 동영상도 유튜브로 링크가 연결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고,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임대 조건, 건축물 대장 관련된 사항까지 그 플링크 앱에 모두 다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딱 몇 가지를 골라서 연락이 옵니다. 이미 비교가 끝난 상태로요.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미팅 잡히는 비율, 계약 성사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방법으로 계속 계약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님이랑 나눴던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플링크 앱을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중개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물 등록하고 매물 관리하고 또 고객 관리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고객 관리를 들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플링크 앱을 통해서 소통한 이제 고객님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한 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계약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전이었죠. 이렇게 매물 추천했던 것들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객님의 요구 조건을 이렇게 메모를 한 이후에 매물 추천 버튼을 눌러서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이제 매물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요. 필터링이 된 매물들 중에 제가 특별히 더 추천하고 싶은 매물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이후에 추천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유했던 매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추천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추천했던 매물 2개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문자로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고객님이랑 나눴던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전화가 문의가 오셔가지고 제가 명함을 보내드리고 방금 그렇게 추천한 매물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문동에 2곳 정도 보내드려 봅니다. 자, 그때 보내드렸던 매물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링크가 걸려 있어서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매물 관련 정보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매물을 확인하신 이후에 미팅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10분 정도 현장을 안내를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고객님께서는 매물이 마음에 드니 임대 조건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거든요. 저는 임대인이랑 그 조건들을 빠르게 협의를 한 이후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계약금은 얼마일까요?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께서 고객 문의 연락이 왔을 때 빠르게 선별한 엄선한 매물들을 이렇게 링크 하나로 보내드리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매물 컨디션과 금액이랑 사진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을 모두 핸드폰 하나로 확인을 하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팅할 수 있는 성사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미팅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계약 성사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가 없이도 고객이 매물 보고 연락 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플링크는 매물 등록 30개까지는 무료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매물 하나만 올려보시면 어떻게 쓰는 건지 바로 감 오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중개사 실무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